국내 감염 관련돼서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수 언론이 뭐 6천 명까지 막 확산자 나올 수 있다 뭐 이따위 얘기는 믿지 마시라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충분히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적으로 사실은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4차 감염자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을 아직 넘지 않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500명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태원 확진자 수가 2주 안에 진정이 될 거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실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스스로 방역을 잘해서 그래요. 쫓아다녀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적을 역으로 쫓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왔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전천후가 된 거야.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지. 어디에 있어도 절대 우리는 코로나에 당하지 않아.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역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본이나 뭐 독일 언론들이 그거 가지고 재확산의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졌는데 이 정도면 재확산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정도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안정세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절대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등교 계약 음,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충분히 등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아닌가. 우리 정부 믿으면 그래서 가능하지 저도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했었어요. 우리 딸이 집에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어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이제 저기를 시범 등교를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가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간격을 좀 두고, 예를 들어, 오늘 갔는데, 그 다음날 학생, 뭐, 확진자라든지 감염자가 나오게 됐을 때의 여파를 생각해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텀을 두고, 일주일에 반나절,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등교 간격을 조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등교도 정상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 이제 바이러스의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양성으로 다시 판명이 됐던 재확진자 447명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아예 몸에서 박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때는 치료가 중간인 입장에서 키트의 오류 때문에 음성으로 나와갖고 조기 퇴원을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재확진자 447명이 전부 다, 음성이고, 검출됐던 바이러스의 사체가 검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키트가 너무 정밀하고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까지 검진을 해내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단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확진자, 뭐 재양성자 이런 단어를 안 쓰고 격리 해제 후, 그러니까 치료 후에 유전자 증폭 재검출, 그러니까 PCR 재검출자라고 구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됐다고 해서 이게 병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사체들이 검진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재감염의 우려를 벗었기 때문에 지금 끊어 나가고 있는,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감염자들을 확실하게 줄여서 제로를 만들고 2주 정도 추가 감염자를 안 일으킨다고 하면 진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만간 6월달 안에 그러한 완전 격리 상태를 완전 박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통한 또 올겨울에 다시 어떤 재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러한 게 가능하게끔 만든 게 이 코리아 K 방역의 힘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 K 방역의 힘을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우리 질본의 역할이 컸다라는 점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한 숫자를 진단할 수 있었던 건 일단 키트가 많이 만들어진 데 있죠. 네. 이 키트라고 하는 게 작년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질본이 이러한 코로나 유행을 예지를 하고 업체들한테 키트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었던 거고요. 그 청탁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던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효과가 높은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지난 3개월 동안만 진단 키트에 관련돼서 올라온 특허 출원만 37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만들어서 검사하면서 이거를 개선하면서 만들어낸 특허만 37개가 쌓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키트 기술에 대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과가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입니다. 아무리 키트가 많아도 이걸 안전하게 검출을 못하면요, 종사자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이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거를 검사하는,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검사원들과 의료진이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의료 붕괴를 만드는 거고, 이게 들어와서 다른 나라는 이거를 전폭적으로 시행을 못한 거예요. 환자들을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안전하게 그것도 많은 숫자들을 검사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외국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이 기술이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세워놨지만 이거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피규어,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야. 적용을 못 해본 거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한 이론과 기기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드라이브 스루 관련해서, 워킹 스루 관련해서 26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공기를 뺄 건가, 어떠한 방법으로 검체를 안전하게 이어받을 건가,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교체할 건가,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새로운 개선안들이 특허로 계속해서 출원이 됐고 이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가진 이 기술, 이런 방역이 아니라 이거를 K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업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공동 제품으로 만들어냈고 그 브랜드 자체를 K방역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죠, 업체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기술을 공통으로 만들어서 이것들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 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대1 검진을 통해서 사람 하나를 검진하고 이 다음 사람을 맞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체원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8명, 10명밖에 안 되던 거를 한국 K워킹 스루를 통해 갖고는 15분, 10분 간격으로 줄여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키트보다도 앞으로 더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키트는 어느 나라에서든 다 일단 만들잖아요. 불량률이 높아서. 지금 중국제는 한 60% 정도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만든 거는 50%가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지금 이런 집단 감염이 퍼지고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는 이유가 이 불량 키트 때문인 거예요. 트럼프가 이 사태가 생길 때 아이디 나우라고 하는 에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5분 진단 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단 검사기 없이 그냥 진단 시약에다가 콧구멍에서 검체만 채취해서 넣으면 5분 안에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도가 60%를 넘지 않는다는, 거의 50% 정도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와도 음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40% 이상이다 보니까, 자, 얘 검사해봤더니 음성이야, 너 정상적으로 생활해, 근무해라고 집어넣은 애들이 이게 오히려 스스로 전파대가 돼가지고 더 많은 확산을 일으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진단 키트를 우습게 보고 그 진단 확진율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2%, 3%라도 이런 사람이 내가 음성이라는 믿음으로 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염을 시켜버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180만 개를 이 에보트사의 아이디 나우라고 하는 불량 키트들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판정됐던 판정자들 중에 40% 이상은 실제 감염자인데 감염자 아닌 걸로 판정됐다는 거고, 사실상의 진단키트 검사는 무의미했다는 거죠. 네. 맘 놓고 흐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는 자기는 괜찮다, 뭐 매일 검사하고 있다, 무슨 뭐 클로로킨을 뭐 하루에 뭐 3번씩 먹고 있다. 왜 클로로킨 드세요? 렘데시베르나 아베간 드셔야지. 70 넘은 나이에 고자 되실까봐 겁이 나셨나?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게, 미국의 백악관 백신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봐야죠. 몬셰프 슬라이 박사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미국 내 모든 백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백신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모더나의 스톡 옵션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4대 백신 회사가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슨앤존스, 모더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 게이츠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노비오,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죠? 하여튼 4군데예요. 근데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모더나가 제일 빨리 이와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임상 기록 그리고 출시일이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미국에서도 모더나를 굉장히 밀어주는 듯한 어떤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백신 책임자가 그 회사의 일종의 스톡옵션 목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냐? 1240만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15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100% 뇌물이에요. 모더나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발표 내지는 백신 선점하기 위해서 얘한테 150억을 갖다가 꽂아준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걸 다 먹을까요? 아니죠. 이거 반드시 트럼프하고 나눠 먹게 돼 있는 돈이라고 봐요, 저는. 네. 트럼프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빌 게이츠를 씹어대고 다른 나라의 치료제나 백신을 씹어댔던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해갖고 백신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모더나를 많이 밀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10몇 달러 하던 게 80몇 달러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들켰어. 들키고 난 다음에 바로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모더나 백신은 임상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이 사람들이 그 모더나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45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 8명 이상 항체가 그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게 몇 살인지를 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피실험자의 나이를 안 밝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80대인지 70대인지 아니면 다 젊은 애들인지 20대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백신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통해야 되는데 모더나 백신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래봤자요. 45명 중에 8명 나왔으면 한 5%가 조금 넘는 백신 생산 그 항체 생산률 자체가 의미도 없고 이게 만일 젊은 나이대에서만 이게 만들어지고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한테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획일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발표가 뒤따라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폭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더나가 미 국립보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염병 연구소 이런 데하고 그동안 쭉 제휴를 해가지고 백신에 관련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트럼프 수익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에 대한 내용도. 이런 입장에서 WHO가 주도하는 진짜 가난한 국가들과 중진국 이상의 진짜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주도로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10조 1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생산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개발과 생산을. 그리고 그 백신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G5 강대국을 제외한 이걸로 돈 벌 기회로 삼고 있던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환영 일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계 질서가 방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질서가 한국을 주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재난지원금도 열심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살천지방에 와 계신 미국 교포부터 전부 다 한 12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자금이 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원되고 있는 자금들이 실업수당. 이게 실업 상태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생활비를 좀 더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최소 1조에서 4조 원 이상이 해킹당해서 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털렸냐?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 번호를 바탕으로 해갖고 중간에 해커들이 그 번호로 멀쩡한 사람을 퇴직했다라고 해갖고 국가에다 그 재난지원금 신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계좌로 받아서 가로채는 거지. 문제는 이게 이제 돈이 지급될 시점이나 지급되고 난 다음에는 우편으로 통보가 간대. 그 통보를 받았는데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뭐 일본은 더하긴 하지만 대책이 없이 지금 사태를 방관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미 뭐 8만 5천을 넘어서 10만 가까운 인원이 죽었다고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다고 20만 이상이 죽었을 거고요. 아마 그 감염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백만, 한 200만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수준 이상인데 검진을 못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체 예산을 통해 가지고 검진을 공짜로 해주면서 치료를 안 해주는 이 시스템 안에 아까 얘기한 이 불량 키트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인정하는 백신이라는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권력 중심 트럼프하고 연결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좀 불합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비싸게 폭리를 취하고 트럼프나 그와 관계된 제약사들의 배를 불릴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전에 FTA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믿어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검증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FTA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어떤 보증이야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FTA를 무조건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FDA 말씀하시죠? FDA. 내가 뭐라 그랬는데? FTA. FDA입니다. 제 발음은. FDA에 이런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압력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국에서 만드는 아비간에 대한 사용 승인을 강제로 일본 내에 그 일본 식약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정도와 순리를 걸어가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길리어드, 네, 맞습니다. 길리어드, 머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노비아, 이 4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아마 백신을 개발해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중에 제일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IVI, 이 세계 백신 기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노비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가 기존에 이제 그 미국이 억지로 승인시킨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 효과가 강력한 치료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게 약효가 해결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당연히 이 FDA에 압력을 넣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걸 쓸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는 압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는 재단 법인이에요. 재단 법인이라서 별도의 재단 법인인 건 맞지만 주요 주주가 우리 이제 과학기술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일 큰 이런 생약 관련된 연구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파스텔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그 우유 회사하고 많이 연관시키는데 그 회사하고는 상관없고요. 원래 프랑스에 파스텔의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이 과학기술부가 돈을 대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생명공학에 관련된 연구소를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독소 시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에 있는 바이러스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균 같은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안에 부속으로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분당으로 옮겨가지고 최신 실험 설비를 갖춰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사태가 터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실험을 하려 그러면 실험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만일에 유출이 되더라 이게 빠져나오지 않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제일 큰 데가 한국 파스텔 연구소라죠. 근데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규모는. 100평 안에 뭐 20명 들어가실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투입돼가지고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00가지 물질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몸체에다가 3,000가지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이게 희석을 해갖고 떨어뜨렸는데 이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실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이번에 실험을 하던 과정 중에 이 약을 찾아냈다는 거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감염 방지가 최고죠. 자, 여기서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세정제보다 뛰어난 비누 유지의 살균 효과. 소독제는 알코올로 바이러스 활동을 제한하지만 비누는 세포막을 녹여서 바이러스를 박멸합니다. 자연산 고급 유지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거품과 세척력, 보습 효과,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외계인도 반한 안드로메다 최고의 미용 보습 비누. 뭐 이래 멘트가. 아무튼 시즈 외계인 비누 세트. 외계인 비누를 검색하세요. 수많은 체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켓몰에서 외계인 비누를 검색해서 주문해주세요. 파켓몰 외계인 비누. 이 한국 파스텔 연구소는 3등급까지 세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등급은 그보다 더 센 거죠.
아마 뭐 에볼라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균일 건데, 현재 이제 3등급 연구소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여기에서 치료 물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인정을 받으면요, 치료 물질을 양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백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백신은 아예 예방도 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그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약이고, 그 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성 물질로 기존 거보다 600배 이상이 좋은 게 나왔다는 면에서는 이게 빨리 상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 물질이 신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년 넘게 사용을 해오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나파모스타트 뭐 이런 이름인데요. 요게 이제 그 급성 췌장염 치료제라고 하네요. 네. 뭐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약품이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그 신규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물질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임상에서 쓰여온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치료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한 실험이 필요하죠. 그만큼 많은 환자들한테 투약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개발해놓고 딴 데다가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이미 이게 효과 있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 갖고 대량 시험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5월 17일 날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도구를 지원했다라는 기사가 단신으로 딱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검사 키트를 제공받은 기관이 이란 파스테르 연구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정광석화 같은 연결이 딱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키트와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앞으로 이란, 지금 엄청난 그 감염자가 많죠. 지난달 6일, 지난달 6일에도 이제 그 유전자 검사 키트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건너갔습니다만, 그건 한 20만 달러 수준이었고, 이번엔 상당히 대규모의 키트와 검사 장비들이 건너간 거예요. 이러한 제품들이 제공됐던 이유, 그리고 이 회사가 파스테르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면 안에서 저는 이란을 통한 이번에 발진했던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발견해냈던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임상실험 내지는 현장 투여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치료제 시장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용이 주도하고 정말 일 잘하는 정부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네. 여러분들도 일단 이 K-방역, 한국의 방역 실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뭐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 본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정도로 어느 나라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동네 깡패가 전국구라고 이 대한민국의 방역 기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 분야가 될 거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심지어는 이러한 산업들이 키워졌을 때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정치 외교의 중심에까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말뚝을 이번 주에 박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